지금 바로 시작하나요? 1, 2분만 있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시험부터 할게. 좀 풀어왔어? 좀 많았나? 당연히 맞췄어요. 내 생각은 금방 하지 않냐? 물리 오려고 이 프린트 이렇게 다 했어?
뭐 잘못 먹었나? 할머니 어디 갔어? 몰라요. 있었어? 저 위에서 수업하고 보냈어요. 내가 위에 있었어? 할머니? 아 걔는 뭐 파울 안 해? 네. 하울 저랑 삼촌이랑 건대기 씨 붙잖아요. 건드리면 항상 뭐 뒤에 누르는 거야. 오늘 진짜 재밌는 거 할 건데 암축이 아까운 우리 몸의 방어작용 면역해서 할 건데 되게 재밌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뭐가 재밌을 뿐만 아니라 엄청 중요해. 오늘 신경 정말 많이 걸리네. 이거 누구야? 하윤이 자기가 그걸 몰라. 몰랐어. 안 모르나? 맞아 있지? 완전 되죠? 다 있잖아. 네. 아, 쌤. 응? 드디어 저 뒤에 책상을 정리했어요. 근데 쌤 프린트가 남긴 프린트의 절반이고 버린 프린트의 절반이에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고 신나게 숙제를 할 수 있을까요? 밤새는 줄 모르고 숙제하게 만들고 싶다 진짜. 아, 선생님 완자가 너무 재밌어요. 다 풀려요. 어찌 보면 편도로 나눠주고 눈 뜨면 완자 풀고 밥 먹고 완자 풀고 TV 보다가 갑자기 완자 풀고 싶은 마음에 TV 끄고 완자 풀고 이 프린트 한 개를 끝낼 때마다 10,000원씩이라 하면 모두가 아 근데 그럼 너무 노동화돼 거야. 공부가 노동이 되잖아. 돈 벌려고 그래야 되잖아. 뭐 괴롭지 않을까? 지금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야? 경제적인 동기가 더 큽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방어작용. 연력계
숨 마셔. 응? 이렇게 하루 살다가 이렇게 잠들어. 그때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해? 특별하게 막 달리거나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거나 응? 이렇게 다니거나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있다가 기초대사량 중에 면역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코스트가 들어갈까? 전체를 100이라고 치면 성인 남자가 한 10,000kJ 정도 기초대사량 정도 됩니다. 한 2,300? 20 많은 30%. 그러니까 좀 이제 어르신들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염증도 많으셔서 면역계가 활발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면역력이 좀 더 많이 면역계를 활성화해야 되는 사람은 30%. 여러분은 좀 건강하고 젊으니까 20%. 면역계 작동하는데 한 칼로리로 바꾸면 600 킬로칼로리 정도. 공깃밥 2공기 정도. 오늘 하루 밥 몇 끼 드셨어요? 몇 그릇 먹었어? 밥 먹고 왔어? 다 안 먹었어? 먹었어요. 한 2그릇 먹어? 그 2그릇 중에 2그릇은 여기 왜 이렇게 여기다 에너지를 많이 쏟아볼까? 생존하고 너무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면역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에너지가 돼요.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면 크게 아프시고 나면 어른들이 쭉 살이 빠지잖아요. 애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열량을 많이 태워서 면역계를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아프면 소화기관도 멈춘 거 알아? 소화시키는 데에도 한 3분의 1 가까이 에너지 써요. 놀랍게도 밥을 3그릇 먹으면 그 중에 한 그릇은 그거를 소화시키는 데 써. 인간이 엄청 비효율적이지. 먹는 거에 3분의 1은 그 먹는 거를 소화하는 데 쓰고 3분의 2로 살아가는. 근데 그 에너지마저 소화시키는 에너지마저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써. 그래서 밥맛이 없는 거야. 에너지는 엄청 필요한데 밥맛이 없는 이유가 소화 기능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화계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열량까지 뺏어다 쓴다. 너무 아프면 사람들이 상형을 헤맨다고 그러지. 대뇌에 주는 것까지 뺏어가. 그래서 진짜 아픈 환자들 있잖아. 생살 오고 하는 환자들은 정신 상태도 약간 조금 더디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인지장애도 있고. 얘는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는 에너지를 이기적으로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면역계를 학자들은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또 심각할 때는 여기저기 끌어옵니다. 극지방의 그러니까 상하, 그다음에 막 정글 밀림에서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가 있어. 전쟁을 할 때가. 아니 극단의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있지. 죽고 사는 저같이 그냥 이렇게 일반 징집돼서 이렇게 보초스다 오는 병사 말고 전장에 들어가는 병사들, 군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작전을 하는데 쓰는 소모량이 한 2만 킬로줄 정도 하루 동안.
혐오하거든. 그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가장 극단적인 에너지야. 전신 화상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몸이 불에 타는 통증과 함께 병원계에 노출되겠지. 온몸이 노출될 거 아니야. 수많은 병원체들이 몸에 침투해 들어올 거야. 방어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외로 피부거든. 피부가 거의 다 차단하거든.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그게 날아가는 거죠. 화상을 입는다는 거. 그 쏟아져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를 상대하는데 딱 그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 이렇게 해줘. 면역계가 작동해서 그 정도의 열량을 땡겨온다. 근데 몸에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으면 다른 걸 희생시켜서라도 가져갈 거야. 이기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계를 많이 연구할 수밖에 없어.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에 나비 모양의 기관이 하나가 있어. 티머스라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하더라? 큰일 났다. 진짜 어이네. 야, 나 진짜 큰일 났다. 티모스가 뭐였지? 여기 나비 모양의 면역계와 관련된. 흘려. 까먹었어. 제 생각이 안 나. 흉성. 미치. 여기 흉선이라는 게 있어. 어린이들이 제일 활발하게 작동하고 사춘기가 시작되잖아. 그러면 뭐가 분비가 돼?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 성장, 성 호르몬들이 이렇게 막 나와. 그러면서 흉선이 퇴화하기 시작해. 이게 너무 슬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슬퍼. 정확하게 흉선이 작아지고 퇴화한다기보다는 흉선에 기름기가 에너지를 충분히 못 주는 거야. 흉선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생각할 거야. 흉선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에너지를 너무 쓰니까 일단은 약간 에너지를 빼서, 왜냐면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어른이 돼야 되니까, 몸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흉선이 퇴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서 이제 면역세포 중 T셀이라는 걸 배울 거야. 병균이 들어오면 막 두드러 패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아닌 것 같은데, 박테리아 같은데 막 공격해서 죽여. 바이러스 같은데 막 죽여. 이런 애들이 조금 덜 만들어지거나 잘못 만들어져. 이렇게 흉선이 20살 때부터 퇴화하기 시작해서 쪼그라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방질로 다 바뀌어. 의사들도 이렇게 촬영해서 보면 흉선이 어디 있죠? 잘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안 보여져. 그냥 다른 지방하고 구별이 잘 안 돼. 이게 한 40대 혹은 50대 정도 거의 없어져.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T셀,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이미 몸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만들어 놓은 면역세포, 기억세포들을 복제해가면서 그걸 버텨야 돼. 흉선이 있을 때 수천 종, 수만 종의 새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때 탁탁 맞춰서 타겟팅에 공격할 수 있는 게 계속 만들거든. 다양하게 무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야. 대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막 만드는데,
흉선이 퇴화하거나 사라져버리면 그런 기능이 부족해지면 없어지는 거지. 그럼 기존에 만들어뒀던 걸로 이제 버텨야 돼. 근데 그러다가 노인이 됐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대가를 치를까? 특히 암세포도 공격을 하거든. T가 T세포 공격하거든. 암세포 많이 생기면 암세포가 에너지도 이기적으로 뺏어가기도 하지만 면역세포,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도 에너지 엄청 쓴다고 했잖아. 그걸 생산하는데 양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게끔 하는 암세포도 에너지를 엄청 끌어다 쓰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도 또 킬러 T세포, 면역세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여기저기로 에너지가 다 쓰여.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문제가 흉선이 퇴화했고 남은 세포들을 가지고 그 특별하게 대단한 새로운 신식 무기도 못 만드는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암세포랑 싸울 거 아니야 노인이 되면. 근데 양쪽에서 양 사이드로 에너지를 뺏어가면 다른 에너지를 쓸 힘이 있어 없어? 그래서 급성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주름이 생기고 관절이 아프고 머리가 빠지고 허리가 여기저기 아프고 느리고 무겁고 피로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 자 그러면 애기들이나 어린이들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에너지도 충분하고 면역계도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면역계가 뭐 온전하진 않지만 그때그때 잘 적응해서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기 몸을 잘 구하고 암세포는 거의 없고 너무 좋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과제를 해결하면 암세포도 잘 제어하거나 없애고 흉선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꽃다운 시기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방금 선생님이 노화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면역 기능이 퇴화해서 그런 망가져서 그랬다는 얘기 너무 했잖아. 면역 기능만 제대로 제어를 해줘도 엄청 건강해져. 심지어 더 젊어지게 할 수도 있어. 생쥐가 유시로 많이 하는데 태아에 관한 흉선을 회복시켜주는 기술이 최근에 나왔거든. 이게 나이가 점점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 면역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엄청 좋아지지. 면역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몸 여기저기 아팠던 좀비 세포들, 암 세포들 공격할 거 아니야? 싸우려고 줄이고 더 활력이 생기겠지? 망가진 세포가 줄면 면역 기능이 더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없어. 적절하게 잘 제어하면 돼.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만 잘 공격하고 18살, 17살 나이로 계속 살 수 있는 거. 물론 그렇게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흉선을 회복시켰더니 다른 부작용도 여기저기 생겼는데 다음에 얘기해줄게. 근데 어쨌든 흉선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생로병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면역계에서 하나의 기능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면역 기능은 이기적이야. 굉장히 이기적이야. 왜 면역계가 가장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진화 과정에서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배고프냐 안 배고프냐의 문제가 아니고 편하게 쉴 수 있느냐 안 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다니까.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역 기능이 파괴되면 바로 죽어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도 부모님한테 주지 않을까?
숫자 우리 죽여버리겠다. 너희 고인물들 내가 저희가 강간해가지고 군만두 한 10년 먹으면서 이 과학문제 수학문제 풀게 하니까 맨날 입으로만 맨날 말폭탄만 하지. 이게 우습게 여기잖아. 내가 뭐 지금 어떻게 하겠어 하고 숙제 안 해오잖아 당당하게. 그치? 하지만 외부의 병원 체를 침입하면 할 여지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싸운 거야. 3페이지. 질병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면역기니까 감염성 질병에 집중하겠지? 여기 있게 4페이지. 외부에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들, 팩터들을 병원체라고 들어온 것들. 1번 세균,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야. 바이러스. 3번 원생생물인가? 4번 뭐였지? 균류, 곰팡이. 프로티스티스, 펀치, 바이러스, 박테리아. 영어로는 헷갈릴 일이 별로 없거든. 단어들이 너무 달라서. 근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거슬리는 게 세균도 뭐 균이라고 써있고 균류도 균이라고 써있고 세균은 왜 균류가 아니니까 막 짜증낸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영어로는 이 번역을 잘하면 그냥 박테리아로 해주지. 균이 아니에요. 응? 박테리아라는 물질이야. 생명체야. 바이러스, 프로티스티스, 펀치 뭐 버섯 같은 거, 곰팡이 같은 거. 세균의 색깔하고 얘들아 혹시 모르니까 박테리아라고 필기해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옛날에 박테리아라고 배웠거든. 옛날 사람 박테리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세균 옆에 박테리아라고 써놓고. 분열법으로 증식합니다. 색깔, 분열법.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네 마리가 여덟 마리가 여덟 마리 16마리가 이렇게 되는 거. 기하급수로 증가했지? 네. 쪼개지고 커지고 쪼개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핵이 있어요 없어요? 핵이 있어 없어? 핵에다가 X를 꽉 칠해. 형광펜으로 핵 위에다 X를 딱 치고. 핵 없어? 어떤 말을 보셔도 안 돼. 핵이 있는 단세포 원생 생물이다, 원핵 생물이다, 진핵 생물이다 다 거짓말이야. 다 중요한 건 핵이 없어. 세포 하나야. 단세포. 핵이 없는 단세포. 옛날 세포란 뜻. 원핵 생물. 원핵. 이 원핵의 원은 그 옛날의 과거의 이런 뜻이야. 뭐 원시 시대 할 때 그 원자야. 원핵 생물. 색깔. 분열법 정식 색깔 핵에다 X 확 치고 원핵 생물 치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박테리아는 세균이라고 해야 돼. 넘어가도 돼? 박테리아에 감염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넣어야 돼? 박테리아 잡는 항생제. 항생제 하나에
얼마야? 몰라. 사실은 100원? 싼건 2, 30원. 북한에 형성돼 있을까 없을까? 없어. 수십만 명이 지금도 죽어. 100년 전에 우리 형성돼 있었어? 없었어. 평균 수명이 39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발견한 문명을 이루게끔 도와준 고마운 귀중한 항생제. 우연히 발견한 거 알지? 얘들아? 실험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이게 뭐야? 박테리아도 왜 죽어 있지? 곰팡이가 박테리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게 발견되자마자 평균 수명이 50% 늘고 상하수도 있죠. 집에 물 나와요? 전기물 내면 잘 내려가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100년 전에도 그럼 없었습니다. 상하수도가 생겨서 균류의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경로를 차단시킨 거예요. 옛날에는 응아하고 손도 잘 못 씻어서 세균성 질환이 많았어. 근데 심지어 항생제도 없어. 그러니까 10살, 5살, 4살 이때 죽는 애들 많고免疫이 좋아서 20살, 30살까지 하나 해도 한 번은 걸리겠지. 한 번은 걸리겠지. 죽고 50살만 돼도 뭐 마을에 잔치해줬어. 요즘 뭐 환갑잔치 이런 거 안 하잖아. 옛날에는 귀한 사람이었다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면 결정되고 기여를 발견이 뭐라고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가격도 싸. 얼마 안 해만 되는데 요즘 과학기술이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몇십 원이면 만.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가 뭐예요? 손 다치면 칼에 베이면 뭐 발라요? 후시딘, 아데카소, $100원짜리, $300원짜리 이런 거를 몇천 원에 팔죠. 그렇게 비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박테리아 잡는 놈, 세균 잡는 거 뭐라고? 빙세야. 바이러스. 가야죠, 바이러스. 얼마 전에 우리가 저도 살다 이런 거 처음 들었어. 2000년에 무슨 얘기가 커서. 코로나 바이러스. 와.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 쓰면 집 밖을 못 나가고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거 지금 생각해봐도 영화에서 나왔지. 팬데믹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 나. 하면서 현실감이 없어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집에 갇혀서 한 달 있었던 거야. 2달인가? 마스크 살리고 줄 서고. 실제 죽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 친구 뭐 부모님 막 돌아가시고 그랬거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여기저기 장례식이 막 치러지고 동시다 말죠. 근데 오지는 못하, 가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막으니까 장례식 절대 가지 마. 절대. 바이러스는 세포일까요, 아닐까요? 바이러스는 생명체인지조차 의심돼요. 세포 아니야? 엑스파 빡쳐. 뭐 단세포로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 다 틀린 거야. 세포 치고. 엑스표로 확 쳐. 일반적인 세균보다 작다. 내가 바이러스 크기가 되게 얼마나니? 근데 단톡방에 올리면 한 0.1 마이크로미터. 1m에 10의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박테리아가 한 10마이크로, 1마이크로 이런 스케일이거든. 대장균이 커서 한 10마이크로 그래서 한 6마이크로인가 정도 되고. 근데 바이러스 0.1 마이크로, 0.01 뭐 이런 때니까 100배 차이, 10배 차이 나는 거지.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둘 다 뭐 그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아니요. 바이러스 훨씬 작아. 우리 눈에는 둘 다 안 보이잖아. 근데 개수로 치면 바다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 그 어떤 생명체보다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별의 개수보다 더 많아. 우리 몸에 박테리아가. 근데 그 박테리아에 기생하거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바이러스는 더 많아.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몰라. 셀 수가 없어. 너무 작아. 수천조 마리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바이러스는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 종류를 좀 아셔야 돼요. 뿅뿅 꺼내서 질병에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시험에 많이 나온 건 홍역, 소아마비, 후천성 결핍증이 그 삼지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숙주세포가 필요하고 생명체 기생에서 들어가서 그 유전물질 복제해야 되니까. 얘는 항생제로 잡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는 뭐로 잡아야 돼요?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근데 별 소용은 없다. 하도 전이가 바이러스가 하도 잘 변신하잖아. 변이가 잘 돼서 만들어도 별로 쓸모가 없어. 원생 생물 색깔 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진핵이야. 진핵. 원생 생물 진핵. 진핵 생물. 여러분 혹시 진핵 생물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핵 안에 DNA가 들어있느냐? 핵 자체가 없고 그냥 DNA나 RNA가 이렇게 떠다니냐? 이런 차이야. 박테리아나 핵이 없다고 그랬잖아. 박테리아 보면 유전 물질인 DNA, RNA 있어. 둥둥 떠다니고 둥그런 핵 안에 갇혀 있지는 않아. 진짜 핵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핵 안에 유전 물질을 잘 넣어 있어. 진핵 생물이고요. 이 시험문제를 보면 원생 생물은 뭐 곤충 같은 걸 옆에 사진으로 많이 줘. 원생 생물이란 뜻이고 곤충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기보다 매개 생물이 있어서 곤충이나 이런 걸 타고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응? 특히 말라리아 같은 거 모기 통해서 들어오지. 인간을 가장 많이 학살한 첫 번째 동물이 뭔지 아세요? 넘버원 모기 2등 사람. 전쟁으로 모기 1등이야. 우리 모기만 죽이면 돼.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어. 모기를 박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말라리아를 죽는 데 너무 많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많이 죽잖아. 지금도 그래요. 빗줄 칩시다. 말라리아의 색깔, 수면병 색깔. 말라리아 나오면 이 원생 생물이다. 원생 생물을 프로티스트. 원생 생물이랑 원핵 생물이랑 헷갈려. 원핵은 프로캐리아셀이잖아. 이게 아예 다른 단어거든. 이게 한글로 쓰면 비슷해 보여서 혼동될까봐. 균류 색깔 칠하시고, 얘도 진핵생물이에요, 여러분. 진핵생물 색깔 칠하시고, 여기서부터는 뭐 세포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좀뭐 버섯, 곰팡이 이런 것처럼 좀 더 규모가 있는, 크기가 있는 그런 생명체야. 거기 항진균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치료제는 뭐라고? 항진균제.
부정 같은 거 잡으려면 약 같은 거 먹어야 돼. 항진균제 일단 색깔 칠해주시고 다음 줄에 부정 색깔 칠해주시고 자 5페이지 가겠습니다. 얘가 의외로 그림이 자주 나와. 그 그림을 좀 봐요. 5페이지 봤어? 같이 얘들아 세균 봤어? 세균? 지금 보고 있어요? 5페이지? 그림 선명하게 잘 나왔지? 요게 세균이. 얘는 실제로 촬영할 수가 있어. 수십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있어. 전자현미경으로. 구견, 항색포도 성구군.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구견. 먹으면 아이고 배 아파. 배탈 났어요. 콜레라겐 먹으면 피똥 싸고 열나고 뭐가 올라오고 그걸 잘못 먹었나. 헬리코박터 어른들이 아유 속쓰려. 위장의 위에 점막이 기생하는 세균이에요. 아 참고로 얘들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옛날에 몰랐어. 어른들이 속쓰리다고 그러잖아. 위장병은 예민한 사람들이 걸리는 줄 알았어. 에휴 저 새끼 이거 예민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격의 문제로 알았어. 실제로. 근데 나중에 그 발견한 사람 이름이야 헬리코박터. 이 의사가 발견했어. 기생에서 사는 세균이 위장에 있네. 그래서 항생제를 먹여본 거야. 실제로 병원 가서 처음 먹으면 항생제 줘요. 한 달 먹으면 싹 사라집니다. 다시는 속이 안 쓰여요. 심각하면 위장에 구멍도 내. 갉아먹어. 피도 나고 그래. 그림을 기억해야 돼. 그림 주고 이름 맞춰라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림 주고 세균이다, 박테리아다 알아야 돼. 어떻게 합니까? 좀 선명하지? 비교적 선명해. 잘 나온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야. 정확해? 정확해. 자, 9페이지에 바이러스가 나와. 6페이지에 바이러스 봤어? 얘는 잘 보면 촬영한 사진은 별로 잘 안 나왔지. 왜냐면 너무 작아서 사진을 찍기가 좀 그래.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다 50도야. 상상으로 그린 거야. 성격과 얘네들의 그 작용 원리를 좀 살핀 다음에 그린 거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건 다 3D 구조야. 그렇지. 그래. 외계인처럼 생겼거나 외계인들이 타고다니는 우주선처럼 생겼어? 그건 다 바이러스.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식물성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동물성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가 흥미롭고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데 쳐보세요 여러분.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가 아니야. 박테리아를 먹는 바이러스야. 얘는 돌아다니다가 박테리아다. 이거 내가 맛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인데 잡아먹어야겠다. 박테리아 위에 기생해서 자기 RNA를 꽂아서 집어 박테리아 속에 넣어. 그리고 유전 물질을 계속 복제하다가 터트려주고. 진짜 잔인하네요. 그래서 파지가 먹어치는다는 뜻이에요. 박테리아를 먹어치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기억했어? 그리고 세상에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테리오파지를 좋아해. 왜 좋아할까? 아직 실현된 건 아닌데 이종공학적으로 박테리오파지 어떤 박테리오파지를 벡터로 쓸 수가 있어. 여기다가 유전 물질을 넣어. 그리고 표적 박테리아를 대라. 집어서 얘를 이용해서 유전 물질 왕창 복제. 그리고 그거를 발현시켜. 그리고 이거는 다 위치로 할 수 있어. 이용하는 건 아닌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얘를 인간 몸속에 집어넣어서 옛날에 실험도 해봤어.
유전 물질, 유전자 이런 거 편집 기술 지금 나오기 전에 잘 안 되긴 했지만. 자, 7페이지 원생 생물. 원생 생물을 보면 사실 누가 들어있냐? 매개곤충 있지. 파리, 모기. 그거 기억해 주세요. 매개곤충의 색깔하고 원생 생물 색깔. 자, 8페이지 진균, 곰팡이, 무정균의 색깔, 칸디디균 색깔. 주로 무정이 나요. 무정은 곰팡이야. 곰팡이 포자로 번식합니다. 페이지 갈게요. 자, 여기 많이 나오는 게 세균하고 박테리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세균하고 박테리아 뭐가 훨씬 크다고 세균보다? 아니 박테리아하고 세균하고 또 무슨 말이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누가 더 크다고? 박테리아가 더 커. 수십 배. 형광펜 꺼내서 세균의 세포 구조, 세포의 동그라미 쳐. 얘는 세포야. 바이러스는 세포 X지. 세포 아니야. 너는 세포예요. 근데 너는 세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균은 핵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핵은커녕 세포도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 물질이 둥둥 떠다녀요. 캡슐 안에, 껍질 안에 DNA든 RNA든 떠다녀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는 세포가 있긴 있어. 세포가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있는 거야. 물론 핵 안에 들어있진 않고. 좀 더 원시적이다. 바이러스는 생명인가? 의심스럽다. 근데 복제도 하고 유전 물질도 있으니까 생명의 라이프 사이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물질 대사도 안 하고 얘는 어떻게 이게 참 애매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특이적 방어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졸리죠 여러분? 좀 쉬었다 갈까요? 10분간 쉴 건데 저 숙제 좀 주세요. 숙제 검사 좀 하겠습니다.